나는 칼을 쥐고 민호의 집문 앞에 섰다. 이 개자식아, 내 불륜으로 낳은 새끼들을 왜 내가 키워? 내가 직접 키워봐, 라고 소리치며 나는 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며 내 가슴속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내 인생을 망친 그놈에게 주는 최후의 선물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커피를 타며 창밖을 보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폭풍이었다. 민호로부터 온 메시지 때문이었다. 지은아, 수진이가 떠났어. 아이들 둘이 남았어. 내가 키워줄 수 있지?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웃기지도 않은 소리. 우리는 이미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 그가 불륜을 저지른 그날부터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왜 내가 그의 실수를 떠안아야 하지? 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왜 나지? 왜 항상 내가 희생양이야?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결혼할 때 나는 모든 걸 바쳤다. 직장도 포기하고 그의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그런데 그는 회사 동료 수진과 바람을 피우고 결국 아이 둘을 낳았다. 이혼 소송에서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자유를 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짓거리라니. 전화를 걸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제발.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아? 내가 엄마가 되줘. 나는 웃음이 나왔다. 엄마. 내가 왜? 내가 불륜으로 만든 새끼들인데. 내 부모님께 말씀드려봐. 그분들이 키우시겠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모님은 이미 화가 나셨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비밀을 폭로할 거야. 비밀?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비밀이란 결혼 전에 내가 겪은 우울증 치료 기록이었다. 민호는 그걸 알고 있었다. 협박이야. 내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건 협박이 아니야. 현실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지? 내 머릿속에서 과거가 스치고 지나갔다. 결혼식 날 그의 부모님은 나를 환영했다. 좋은 며느리가 왔네 오라고. 하지만 불륜이 드러난 후 그들은 나를 탓했다. 내가 남편을 잘 챙기지 않아서 그래. 그 말에 나는 얼마나 상처받았던가. 오후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민호 말 들었지? 아이들 키워. 안 그러면 내 과거를 회사에 알릴 거야. 이 회사? 나는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그 비밀이 퍼지면 손님들이 떠날지도 모른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는 이미 헤어졌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헤어졌다고? 가족은 영원해. 내가 안 하면 법적으로 내게 책임을 물을 거야. 법적. 웃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이 사람들 정말 날 파괴하려는 거야. 나는 혼자서 울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그냥 물러설 수 없다. 복수를 해야 한다. 민호의 집으로 가서 모든 걸 폭로할 거야. 그의 불륜 증거를 모아 SNS에 올릴 거야. 내가 날 망쳤으니 나도 너를 망칠게. 그 생각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다음 날 나는 증거 자료를 챙겼다. 불륜 사진, 메시지 캡처. 칼은 그냥 상징이었다. 실제로 쓰진 않을 테지만 내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니 민호가 나왔다. 지은아, 왜 그래?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이게 내가 원하는 가족이야? 내 불륜 새끼들, 그는 뒷걸음쳤다. 진정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린애들, 아직 3살과 1살, 무고한 아이들. 내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들이 죄는 없는데,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내가 키워. 나한테 강요하지 마. 민호는 무릎 꿇었다. 제발, 도와줘. 그 모습에 내 복수심이 약해졌다. 왜? 아직 사랑이 남았나? 아니, 그냥 피곤했다. 시어머니가 달려왔다. 이 미친년아. 칼을 내려놔. 그녀의 눈에 증오가 가득했다. 나는 칼을 내려놓고 자료를 보여줬다. 이걸 공개할 거예요. 불륜 증거요.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지 마. 우리 가족이 망해. 부가족. 웃음이 나왔다. 제 가족은 이미 망했어요. 대치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봤다. 이게 끝이야.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날은 시작이었다. 협박이 본격화된. 협박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다. 익명의 메시지, 입 다물지 않으면 내 카페에 불 지를 거야. 나는 떨렸다. 이게 시부모님 집인가? 민호의 부모는 부유했다. 서울의 큰 아파트에 살고 사업을 했다. 그들은 날 무시했다. 며느리로 들어올 때부터. 시골 출신이네 우라고 속삭이던 그들. 이제 그 증오가 폭발한 거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누가 믿어줄까? 전 며느리가 시부모를 고발한다고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과거를 회상했다. 민호와 처음 만난 날, 그는 부드러웠다. 너랑 평생 함께 할게요라고. 그런데 왜 변했지? 수진 때문인가? 그녀는 예뻤고 야심차. 회사에서 민호를 유혹했다. 나는 집에서 기다리며 그걸 몰랐다. 내가 바보였어. 자책이 이어졌다. 다음 날 카페로 출근하니 문에 낙서가 돼 있었다. 불륜녀 새끼 키워. 누가? 고객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줄었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어요? 직원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민호에게 전화했다. 내 부모님 짓이야? 그만해. 그는 부정했다. 아니야. 내가 말릴게.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약했다. 부모님 말에 따르는 아들. 결혼 생활 내내 나는 그들 사이에서 외로웠다. 명절 때 시어머니는 나를 부려먹었다. 음식 제대로 해. 민호는 방관했다. 그때부터 잘못됐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기분이었다. 시아버지가 직접 왔다. 카페에서. 지은아, 앉아봐. 그의 눈은 차가웠다. 아이들 키워. 안 그러면 내 부모님께 말할 거야. 부모님. 시골에 계신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데. 무슨 말요? 나는 물었다. 내 우울증. 그리고 내가 임신 중절한 적 있지? 충격이었다. 그건 비밀이었다. 민호와 결혼 전에 실수로. 민호만 알던 일 어떻게 아세요? 그는 웃었다. 민호가 말했어. 가족이니까. 가족? 배신감이 밀려왔다. 민호, 내가 날 이렇게 팔아. 나는 소리쳤다. 나가세요. 하지만 그는 여유롭게 말했다. 생각해봐. 내 부모님 충격받으시면 어쩌려고. 문을 나서며 그는 덧붙였다. 일주일 줄게.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밤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열어. 익명. 나는 무서워서 불을 켜고 살았다.
이게 끝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거야. 친구에게 털어놨다. 지은아, 변호사 찾아봐. 하지만 돈이 없었다. 이혼 후 나는 빈손이었다. 민호는 재산을 다 챙겼다. 왜 그때 싸우지 않았지? 후회가 됐다. 수진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다. 왜? 민호가 싫어졌나? 아니면 나처럼 희생하기 싫었나? 그녀도 피해자일까? 하지만 동정은 사치였다. 내 삶이 위태로웠다. 일주일 후 민호가 다시 왔다. 아이들을 데리고. 봐, 귀엽지? 3살짜리 여아와 1살짜리 남아. 아이들은 나를 보며 울었다. 내 가슴이 찢어졌다. 무고한 애들인데 민호는 애원했다. 제발, 지은아. 내가 키우면 부모님도 그만할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책임져.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이 나를 흔들었다.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 순간 시어머니 전화. 결정했어. 안 하면 내 카페에 사람 보낼 거야. 이 협박. 나는 분노로 떨었다. 좋아요. 해보세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 전화를 끊고 나는 계획을 세웠다. 증거를 모아 미디어에 제보할 거야. 내들 가족의 더러운 면을 드러낼게. 그 계획이 내 인생을 바꿨다. 밤늦게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다. 불륜 증거, 협박 메시지. 이게 성공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하지만 두려웠다. 만약 실패하면 내가 망할지도. 내 독백이 이어졌다. 민호와의 추억이 스쳤다. 행복했던 날들. 왜 무너졌지? 사랑이 부족했나? 아니, 신뢰가 없었어. 왜 다음 날 나는 기자 친구에게 연락했다. 도와줄 수 있어. 그녀는 말했다. 위험해. 하지만 해보자. 그 대화가 희망이었다. 제보를 준비하며 나는 불안에 떨었다. 이게 옳은가? 민호 가족은 영향력이 있었다. 사업가 집안. 서울의 연결망. 나 같은 평범한 여자가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카페에 또 낙서. 이번엔 창녀라고. 손님들이 속삭였다. 저 여자, 불륜 관련인가 봐에 내 명예가 무너졌다. 왜 나만 이런 취급? 분노가 복수심으로 변했다. 민호에게 메시지 보냈다. 그만해. 안 그러면 공개할 거야. 그는 답했다. 제발, 아이들 생각해. 아이들.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이들을 본 적 있었다. 순수한 눈빛. 그 애들이 내 인생을 망치게 할 순 없어. 시아버지가 다시 왔다. 이번엔 돈 봉투를 들고. 이걸 받아. 아이들 키우는데 써. 5천만 원. 나는 웃었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내 인생을.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내가 뭘 안다고? 가족을 지켜. 가족. 그 말이 역겹다. 제 가족은 어디 있어요? 당신들이 망쳤잖아요. 나는 봉투를 던졌다. 그는 화를 내며 나갔다. 후회할 거야. 그날 밤 집에 누군가 침입하려 했다. 문이 흔들렸다. 나는 경찰을 불렀다. 누구세요? 하지만 사라졌다. 이제 정말 위험해. 내 마음은 공포로 가득했다. 도망칠까? 아니, 싸워야 해. 기자 친구, 혜진이 도왔다. 증거 봤어. 강력해. 기사 내볼게.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위험하지 않아. 나는 물었다. 그녀는 웃었다. 드라마 같네? 하지만 진실이 이겨. 그 말에 용기가 났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익명으로 제보. 제목,
유명 사업가 아들 불륜과 전처 협박. 이게 터지면 그들 가족 끝날 거야. 하지만 내 양심이 아팠다. 아이들. 그 애들이 상처받을 텐데. 미안해. 하지만 내 아빠 탓이야. 독백이 이어졌다. 민호가 갑자기 나타났다. 지은아, 그만해. 부모님 병원에 입원하셨어. 병원. 협박 때문인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스트레스야. 제발 용서해. 용서. 내가 날 용서했어? 불륜할 때 나는 소리쳤다. 그는 울었다. 미안해. 수진이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그 순간 그의 약함이 보였다. 항상 부모님 그림자에 사는 남자. 왜 그랬어? 나랑 행복하지 않았어. 내 가슴이 아팠다.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 증오가 더 컸다. 기사가 나갔다. 온라인에서 난리였다. 불륜 아들, 전처에게 아이 강요, 댓글들이 쏟아졌다. 민호 가족 사업에 타격. 주가가 떨어졌다. 시어머니 전화. 이 미친년. 내가 한 짓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들 탓이에요. 그녀는 울며 애원했다. 그만해. 아이들 데려갈게. 아이들.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게 복수인가? 왜 기쁘지 않아? 밤에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내 탓인가? 결혼할 때 더 강했어야 했나? 아니, 그들 잘못이야. 하지만 공허했다. 다음 날 경찰이 왔다. 협박 조사. 증거 제출하세요. 나는 다 줬다. 민호는 소환됐다. 그는 나를 봤다. 지은아,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늦었어. 재판이 시작됐다. 변호사 비용이 들었지만 혜진이 도왔다. 법정에서 시어머니는 울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엄했다. 협박죄 성립, 벌금과 집행유예. 민호 가족은 망신당했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승리의 맛은 쓰디썼다. 이제 뭐지? 내 인생은. 아이들이 생각났다. 민호가 데려왔다. 지은아, 미안해. 아이들 키울게. 하지만 그의 눈은 지쳐 보였다. 나는 아이들을 봤다. 엄마, 여아가 물었다. 내 가슴이 녹았다. 내가 도울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해. 그런데 왜 눈물이 났을까? 이 아이들이 나처럼 고통받지 않게. 재판 후 평화가 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스토엄이었다. 카페는 다시 손님으로 붐볐다. 지은 씨, 강하시네요. 사람들이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강한 척일 뿐이야. 밤마다 악몽. 협박 메시지, 민호의 얼굴. 왜 잊히지 않아?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우울증이 재발했다. 의사는 말했다. 과거를 직면하세요. 직면? 어떻게? 민호와의 추억이 고통이었다. 행복했던 날들, 여행, 웃음. 왜 배신했지? 자책이 이어졌다. 민호가 다시 왔다. 지은아, 화하자. 카페에서. 그는 야위었다. 부모님 쇼크로 쓰러지셨어. 동정심이 들었다. 내 탓이야. 하지만 그는 말했다. 내 잘못. 수진이는 돈 때문에 왔어. 이제 떠났어. 돈. 그의 가족 재산. 그럼 나랑은? 너는 진심이었어. 미안해. 그의 눈물이 떨어졌다. 내 가슴이 아팠다. 아직 사랑하나? 아니, 그냥 PT. 가봐.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다. 이 애들, 내 도움 필요해. 또?
아니야, 소리쳤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전화. 지은아, 와줄래? 왜?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갔다. 병실에서 그녀는 울었다. 내가 싫었어. 시골 출신이라 솔직했다. 하지만 이제 후회해. 내 마음이 흔들렸다. 용서할까? 아이들 키워줄게. 하지만 조건 없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왔다. 왜 갔지? 바보야. 하지만 뭔가 풀린 기분. 아이들을 만났다. 민호 집에서. 여아가 안겼다. 이모, 따뜻했다. 이 느낌, 오랜만이야. 민호는 말했다. 도와줄래? 나는 망설였다. 내 인생을 포기할 순 없어. 하지만 아이들의 미소가 나를 붙잡았다. 주말에 봐줄게. 그게 시작이었다. 아이들과 시간 보내며 내 상처가 치유됐다. 이 애들이 내 구원이야. 독백이 변했다. 복수에서 용서로. 민호와 대화 늘었다. 왜 불륜했어? 물었다. 그는 고백했다. 압박감. 부모님 기댄 그의 약함이 보였다. 나도 그랬어. 공감이 생겼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우정. 어쩌면. 카페가 번창했다. 기사 덕에 유명해졌다. 피해자에서 승리자 사람들이 왔다. 나는 강해졌다. 이게 내 인생이야. 하지만 밤에 혼자서 생각. 용서가 진짜 복수인가? 시어머니 퇴원. 그녀가 왔다. 고마워. 우리는 화해했다. 앞으로 가족처럼 가족. 이번엔 진심 느껴졌다. 아이들과 피크닉. 서울 공원에서. 웃음소리. 민호가 왔다. 지은아, 다시 시작할까? 나는 웃었다. 아니. 친구로 그는 수긍했다. 이게 최선이야. 내 마음 평화로웠다.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과 가까워졌다. 주말마다 만나 책 읽고 놀았다. 여아, 수민이는 엄마 같아라고. 내 가슴이 벅찼다. 내가 엄마가 될 줄이야. 하지만 생모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팠다. 수진에 대해 물었다. 민호는 말했다. 미국 갔어. 연락 안 해. 그녀도 고통받았을까? 동정심이 들었다. 여성으로서. 시부모님과 관계 개선됐다. 시어머니가 카페 도왔다. 음식 레시피 줄게. 그녀의 미소가 진심이었다. 변했어. 후회 때문인가? 어쨌든 치유됐다. 내 우울증도 나아졌다. 상담에서 용서가 힘이다라고 배웠다. 민호는 변했다. 아이들 잘 챙겼다. 고마워, 지은아. 그의 눈에 감사. 우리는 이제 가족인가? 혈연 아니지만 감정으로. 카페에서 이벤트. 가족 이야기 공유기 사람들이 왔다. 내 이야기 공유했다. 배신당했지만 용서로 이겼어요. 박수. 그날 민호 가족 왔다. 시어머니가 안아줬다. 미안해. 눈물. 아이들 생일, 파티. 웃음 가득. 이게 행복이야. 내 인생. 새로 시작됐다. 하지만 과거 그림자. 밤에 협박 꿈 잊지 마. 강해져. 독백. 민호와 솔직 대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는 물었다. 아니. 하지만 지지할게. 우리 관계, 새 형태. 마지막으로 모든 게 안정됐다. 아이들은 자랐다. 수민이는 학교 갔고 동생은 유치원. 나는 카페 확장했다. 드라마 카페로 유명. 내 이야기 기반. 시부모님과 명절 보냈다. 가족이네. 웃었다.
용서에 힘 느꼈다. 민호는 새 여자 만났다. 축하해, 진심. 나도 자유야. 내 인생, 의미 찾았다. 배신에서 성장. 고통이 선물이야. 끝으로 아이들에게 말했다. 항상 강하게 살아, 그게 내 유산.